저는 이 안에서 오늘 3번에 대해서 사업 제안서 어떻게 작성하시는 게 좋을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안서는 말씀드렸듯이 코피스로 시스템으로 접수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안서 양식이 홈페이지에 저희 공모 양식 밑에 붙임 서류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떤 항목을 어떻게 작성해 주셔야 한다는 설명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맞춰서 필요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으면 다 뒤쪽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서면 심사, 면접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에 심사하는 그런 체계하고 저희 서류 작성하는 체계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항목이라도 간단하게 작성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작성을 안 하실 경우에는 심사 점수하고 연동이 되니까 이런 부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스템인데요. 시스템 설명은 제 뒤쪽에 저희 남주현 대리님께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서류는 시스템을 통해서 제출되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한번 훑어보자면 최종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협력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할 수 없습니다. 제안서에 기재된 모든 부분은 허위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재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에는 약정 해지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문제에 대한 그 데이터는 어떻게 확보하는지 또 저희가 뒤쪽에 코이카 데이터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릴 텐데요. 이렇듯 구체적인 증빙,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서 자료를 작성을 해주셔야 됨을 강조드립니다. 제안서 양식에 정해진 페이지, 시드 1, 25, 시드 2, 30, CTS 팁스 40페이지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사전 적격 심사 결과에 반영될 수 있고요. 제안서상 제시된 내용은 약정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약정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고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서에 작성해 주신 내용을 신중하게 작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협력단은 제안서에 내용을 확인을 위해서 추가 자료를 요청한다든지 또는 현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점 말씀드리고, 협상 대상자 선정 후 실행 협의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제안서 수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행 협의 단계를 거쳐가지고 저희가 수정 보완, 현지에 맞춰서 어느 정도 보완 필요사항, 그리고 심사위원인 또 현지 사무소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서 보완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수정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설명드리고, 타 제안서와 상당 부분 중복 유사되는 유사 제안서 제출 시에는 협력단은 지적재산권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제안서를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혁신적이고 참신한 제안, 본인 기업에서 스스로 이렇게 혁신성을 가진 그런 제안서를 작성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협력단은 선정된 사업의 구문사업 개요서를 또 ODA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ODA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정보 공개 의무가 또 따릅니다. 그래서 사업 개요서를 온라인에 공개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서 작성 성실성 같은 경우에는 평가 기준에 따라 고안된 저희 양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안내된 목차와 양식에 따라서 충실하게 작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드 1 목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문제 분석의 적절성, 솔루션의 적절성, 혁신성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심사 기준이 왼쪽 같습니다. 문제 분석의 적절성 같은 경우에는 제안서 목차 상에 문제 분석의 적절성 이라고 나오면서 CTS 지원 동기, 그리고 2번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할 수 있도록 나오게 됩니다. 그게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 1번 질문 같은 경우, 1번 제안서 목차 같은 경우에는 CTS 프로그램의 취지를 잘 이해하며 지원 동기가 적절한가와 직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라도 정말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작성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 분석의 적절성 두 번째 꼭지에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이루어졌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심사 항목에 대해서 심사 항목을 여기 2번 꼭지에 풀어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사 기준과 제안서 목차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말씀드리고, 저희 CTS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ODA 사업 안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제안서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A라는 국가 안에 어떤 지역을 선택한 이유, 혹은 어떤 국가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그 국가 안에서 왜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이 문제가 왜 시급하게 풀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기술을 해주셔야지 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3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해결 방법 논리를 아래 논리 모형으로 작성해 주세요 라는 부분이 있는데, 논리 모형 작성 같은 부분에는 굉장히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양식에 있는 사업 논리 모형인데요. 이 논리 모형을 보시면은 사업 목표, 초기 성과, 그리고 산출물, 활동 이렇게 나와 있고 빈칸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당황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먼저 제가 이 사업 자체가 AI를 통해서 질병 진단 기술을 개발하고 이거를 확산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가정을 할 때에는 활동으로 저희가 AI 질병 진단을 위한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개발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산출물은 신규 개발된 AI 질병 진단이 가능한 기술 하나가 개발이 되는 거죠. 요거를 저희 개발협력 분야에서는 산출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나오는 아웃풋이 바로 산출물인데요. 신규 개발된 AI 질병 진단이 가능한 기술 한 개가 나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게 나옴으로써 어떤 초기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 이미데이트 아웃컴 같은 경우에는 기존 진단번 대비 질병 진단율을 몇 % 향상하겠다, 이런 식으로 향상률, 질병 진단에 얼마나 신속하게 빠르게 어떤 혁신성을 가지고 향상시킬 것인지, 여기 이 초기 성과 부분이 여러분이 강조하고자 하는 혁신성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업 목표와 연결이 되는데요. 이 사업 목표 같은 경우는 SDG 3.8 양질의 보건 서비스 등 보편적 의료 보장을 달성하겠다라는 목표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목표 같은 경우에는 SDG 목표 하에서 선정해달라고 그렇게 가이드가 나가는데요. 지금 저희가 SDG 목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내드린 10개의 분야가 다 포용되기 때문에 그 분야 안에서 사업 목표가 어떻게 되고 초기 성과는 어떤 걸 달성하겠고 그걸 위한 산출물, 활동은 어떻게 되겠다라는 것을 차근차근 나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드1에서 해결 방식의 적절성 및 아이디어 기술의 혁신성 35점, 가장 크게 또 배점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제안하는 기술 또는 아이디어가 정의된 문제의 해결에 적합한 솔루션인가, 이거는, 그리고 적용되는 아이디어에 대한 기본 개념 및 작동 원리는 어떻게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는가, CTS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혁신성에 부합하는가가 바로 제안서 목차 여기 2번 솔루션의 적절성과 혁신성에 작성해 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사업명만 봐도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혁신성이 가장 드러나야 되는 항목이 여기이고요. 제3자의 입장에서 읽어도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그렇게 잘 기술을 해주셔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솔루션의 혁신성, 여기 제안서 목차 2번 같이 보시면은 사업 대상지 내 대상군 내에 활용되기 적절한 적절한 가격을 갖추었는가, 그리고 적절한 기술력을 갖췄는가, 다른 대안이 없는가, 다른 대안 대비 비교 우위가 없는가, 이런 질문을 작성하시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현지에 내가 타겟한 지역, 지역에 다른 제품들이 있는지 여부, 그래서 현지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어야지만은 작성하실 수 있어서 이런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 운영 및 인력 투입 계획의 적정성 부분인데요. 사업 추진 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도 3번의 사업 운영 및 인력 투입의 계획 적정성, 이 안에서 35점 배점이 있고 심사위원은 이거를 보고 또 35점 배점을 채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 계획, 업무 파트너 기관 현황 및 역량, 재무 계획, 인력 투입 계획과 혁신 인력의 역량에 대해서 이제 기술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업 추진 계획을 한번 살펴보시다면 활동명이 AI 진단 기술 개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논리 모형의 활동과 연관해서 작성해 달라고 저희가 안내 드리는데요. 아까 논리 모형을 기억을 해보시면 가장 바닥에 활동이 있습니다. 그 활동을 이제 여기에 따서 활동 1에 대해서 AI 질병 진단 기술 개발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AI 질병 진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세부 활동이 또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는 AI 질병 진단 기술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이고, 실제로 개발을 하셔야 될 것이고, 이 개발된 것을 인증을 획득하고 특허를 출원하는 일련의 활동을 A의 활동에 대해서 필요한 세부 활동들을 이렇게 나눠서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세부 활동이 나열되면은 활동 목표가 또 활동 목표, 즉 산출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AI 진단 기술 계획서 한 건, 개발된 AI 진단 기술 1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인증서 및 특허 출원서 1개, 각 1개 이런 식으로 세부 활동별로 어떤 산출물이 나올 것이고 그 목표 단위는 몇 건인지 이렇게 작성할 수 있도록 또 칸이 의무적으로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그냥 차근차근 차근차근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 목표별, 나중에 산출물 지표하고 연계해서 이 산출물 지표는 어떻게 사업 기간 중에 어떤 일정으로 달성하실 건지 이제 여기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위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작성한 활동 계획 및 일정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명 1번에 대해서 세부 활동은 어떻게 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표 안의 내용만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실지 심사위원에게 잘 전달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각 목표별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만약에 파트너가 있다면 어떤 파트너와 함께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드 1의 마지막은 성과 및 리스크 관리입니다. 기대 성과 및 위험 관리에 대해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이 심사 기준에 맞춰서 제안서 목차 안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 안에서 기대 성과는 개발 협력적인 성과, 그리고 비즈니스적인 성과 두 개로 나눠서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안내서 안에도 시드 1단계의 개발 협력적 성과, 그 비즈니스적 성과를 저희가 정의해 놨는데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 부분을 잘 작성해 주시길 바라고요. 사업 관리 계획은 지속 가능성을 또 저희가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실 건지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위험 관리 계획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사업 자체가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은 한국도 그렇지만 한국 안에서 사업을 하려고 해도 하는 과정에서 난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개발도상국은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인허가, 통관, 그리고 환율 같은 문제, 환율이 갑자기 급상승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건지, 인허가 길이 막혔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통관 절차는 어떻고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위험을 관리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이 사업 아이템이 지금 본인이 가진 사업 아이템이 해외 그 현지에서 추진할 때 가질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면밀히 한번 살펴보시고 꼭 여기에 어떻게 위험 관리 계획을 하실 건지 작성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드 2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똑같고요.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지금 원과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과 다른 목차 부분은 시제품 보유 현황 포함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경쟁력 및 성과에 대해서 작성하는 부분만 시드 1과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부분만 빠르게 소개해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심사 기준에 보면은 10점 배점으로 시제품이 개발되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점수 배점이 되어 있고요. 그 제안서 목차 안에서 1번 나의 시제품을 소개하는 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초기 기술 개발부터 저희가 시드1은 초기 개발부터도 지원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시드2는 이미 개발된 제품을 개발도상국에 이제 확산하는, 보급하고 이제 판매하는 단계로 보기 때문에 시제품 없이는 참여가 어려운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여기 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술화했을 수 있게 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드1과 비교했을 때 이제 비즈니스 모델 경쟁력 및 성과에 대해서 기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원과의 가장 큰 차별점이고, 또 시드2 단계에서 저희가 또 가장 중요하게 보는 심사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개발도상국에서 구축할 계획인지, 고객 세그먼트 보급 및 판매 계획, 현지 시장 분석을 통한 그런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선정한 타겟 시장 내의 경쟁력, 아까는 개발도상국에 비교 우위가 있는지 이런 거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사업 대상지 내에 잠재 경쟁 제품과의 비교를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기술 또는 제품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떻게, 여기에서 이제 제품 보급이 된 다음에는 다른 국가로도 충분히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어떤지에 대해서 포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비즈니스 모델 경쟁력을 보기 때문에 민간 투자 유치, 실적 및 계획, 그간의 실적이 있다면 여기에 이제 적어주시면 되고요. 앞으로의 계획도 포함해서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업을 통해서, 그리고 기업이 달성한 실적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이제 동일하고요. 위험 관리 계획은 시드2는 또 다른 위험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드2 단계에서는 인허가 단계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저희 사업 추진하다 보면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면밀하게 조사 없이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말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지 자체를 아예 바꾸는 경우도 있었고요. 사업이 아예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 요인이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셔서 이 사업을 제안해 주셨는데 사업을 추진 못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위험 관리 계획을 충분히 사전에 면밀하게 파악하시고 이런 걸 어떻게 관리하실지 작성을 하도록 안내 드리고, 또 심사에서 중요시하게 보는 게 앞으로 사업하고 연계되기 때문임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정말 꼼꼼하게 작성을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TS 팁스 연계형인데요. 대부분의 내용은 시드2하고 동일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양식상의 다른 부분만 간단하게 소개드리면요. 저희가 CTS 팁스형 같은 경우에는 시드 1, 2 단계가 통합된 사업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모든 제안서 상의 내용을 CTS 시드 1 단계, 2 단계로 구분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사업 논리 모형도 1 단계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하고 2 단계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사업 목표, 골, SDG 목표는 같겠지만 나머지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구분해서 작성해 주십사 양식상에 그렇게 마련을 해놨고요. 민간 투자 유치, 비즈니스 성과, 여기 기술하는 부분에 민간 투자 유치 실적 및 계획 안에도 CTS 팁스형 같은 경우에는 약정일 기준 20억 이상 민간 투자를 받은 기업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고 관련 증빙 제출이 필수적이다 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빠짐없이 작성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부침 6으로 기타 제출 서류 안에서도 이런 내용을 작성하고 증빙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놨으니까 CTS 팁스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필수 요건이잖아요. 참가 자격이 되기 때문에 꼭 누락되지 않고 잘 작성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계획 같은 경우에도 1단계하고 2단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원단계에서는 어떤 추진 계획으로 하실 건지, 2단계에서는 어떤 추진 계획을 가지고 하실 건지 나눠서 기재를 요청드렸고요. 목표별 달성 일정도 1, 2단계 다 각각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재무 계획도 시드 저희가 원단계에서 예산을 어떻게 원단계 3억 내에서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또 2단계의 5억 내에서는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1, 2단계가 구분되어 있고요. 앞서 가장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서도 1단계, 2단계 예산서 엑셀 시트가 2개 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구분해서 작성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력 투입 계획 및 핵심 인력 역량 같은 부분에도 시드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인력 투입 계획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뭐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춘 인력이 더 많이 투입이 될 수 있고, 이제 2단계 시범 현지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그런 인력이 더 많이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인력이 변경된다면 1단계, 2단계 나눠가지고 이 부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과 및 리스크 관리는 정말 저희가 전 단계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똑같이 강조드립니다. 꼭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셔서 위험 요인 어떻게 대처하실지 잘 작성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기대 성과도 1, 2단계가 CTS 시드 1, 2에도 이런 기대 성과를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성과가 1, 2단계가 다를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분해서 작성하실 수 있도록 칸을 마련해 놨고요. 위험 관리 계획 또한 1, 2단계가 다를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계별로 적합한 위험 요인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방안을 작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TS 팁스 연계형이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는데요. 지원 금액은 최대 8억 원, 시드 1에 3억 원, 시드 2에 5억 원, 합쳐진 8억 원이고요. 각 단계별 별도 예산서를 작성하셔야 되고 예산 상한은 시드 1, 2 준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사업 기간은 24개월에서 40개월이고 이것 또한 상한은 시드 1, 2단계에 준용해서 사업 기간을 잡아주시길 바라고, 사업 평가는 창진원과 공동으로 중간평가, 종료평가를 실시하는 부분, 그리고 시드 1 단계 후에 시드 2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중간평가를 실시해서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드 2 단계로 진입이 어려울 수 있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CTS 팁스 연계형 관련해서는 공고문 내에 포함된 별도 안내 자료, 요 지금 나눠드린 부분 꼭 참고해서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긴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